그날 저녁,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 생일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야외 테라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나는 36살의 이혼녀, 민지였다. 딸 소희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나,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소희와 함께하는 그 삶이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변했다. 소희는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 앉아 크림 브릴레를 기다리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저 평화로운 저녁을 바랄 뿐이었다. 한 달 전 예약한 이 자리에서 동생 민호가 늦게 도착했다. 그의 아내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봤다.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들의 아들 동우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앉지도 않고 뛰어다녔다. 여기 싫어. 왜 여기야? 민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 더블 위스키를 주문했다. 부모님은 음료를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사촌들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시선을 피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호가 지은과 결혼한 이후부터 이어진 이 불편한 공기. 동우가 의자를 오르내리고 빵 바구니에 손을 찔러 넣고 물잔을 엎지르는 동안 부모는 가서 놀아라고만 했다. 그게 전부였다. 케이크가 나왔다. 단순한 한 조각의 촛불 하나, 레스토랑의 서비스였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나는 평화를 유지하려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동우가 내 뒤로 다가와 의자 등받이에 걸린 내 지갑을 낚아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레스토랑 전체가 들릴 만큼 크게 소리쳤다. 아빠가 이모는 좋은 거 가질 자격 없대. 그러고는 지갑을 장식용 분수에 던져버렸다. 지은이 웃기 시작했다. 작게 시작해 점점 크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이 날 만큼 웃었다. 민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동우를 제지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소희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눈으로 나를 봤다. 테이블의 나머지 사람들은 동상처럼 굳었다. 나는 일어나 핸드폰을 챙기고 소희를 데리고 나왔다. 소란 피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날 밤 그들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침묵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2년간 그들의 월세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매달 200만 원 이민호가 실직했을 때 형제니까 아이들 때문에 도와줘라고 애원하며 시작된 그 집을. 차 대출도 내가 갚아주었다. 몇 달만 곧 갚을게.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도. 지은이 우리 애들이 뒤처지지 않게 해줘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가족을 돕는 게 옳다고 믿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다.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했다. 월세, 차 대출, 전부. 다음 날 아침 9시 5분, 민호의 집 앞에 그의 차가 사라졌다. 압류된 거였다. 내가 만든 결과. 민호가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왔다. 내 차 어디 갔어? 인사도, 물음표도 없이 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의 집 앞을 지나쳤다. 차고가 비어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민호의 연락이 쏟아졌다. 혼란, 분노, 절박함으로. 사과는 없었다. 대신 잡류회사에서 아침 8시 45분에 가져갔다고 해 상사가 왜 안 나왔냐고 전화왔어. 우버 타고 출근했어. 지은이 화났어. 나는 대부분 열어보지도 않았다. 사흘째 되니 톤이 변했다.
갑자기 내가 이 누나가 되었다. 동우가 그린 그림 사진을 보냈다. 파란 크레용으로 미안해, 이모라고 적힌. 마치 그게 2년간의 착취를 지울 수 있다는 듯.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그 주에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실수로 이체 취소하신 건가요? 답하지 않았다. 내 책임이 아니었다. 지은이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오늘 월세 보내줄 수 있어? 이번 달 좀 부족해서 지갑 사건은 언급도 없이 나는 답했다. 이제 더 이상 월세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 찾으세요. 10분 후 민호가 6번 연속 전화했다.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누나 왜 그래? 라고. 엄마가 전화했다. 편들지 않지만 잘 생각해봐.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주말이 되니 메시지가 거칠어졌다. 너 없이 못 사는 집인데 조카들 쫓겨나게 할 거야? 그렇게 원한 사냐?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원한이 아니라 끝낸 거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이 곧 만기였다. 지은이 고집한 그 비싼 사립 아카데미. 2년 전 내들 교육이 중요해라고 애원하며 내가 내주었다. 학교 포털에 접속해 내 결제 정보를 삭제했다. 자동이체를 끄고. 필요했다. 2일 후 아침 커피를 들고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 나섰다. 내 차에 긴 긁힌 자국이 있었다. 문에서 범퍼까지. 아뷰리에는 별 모양 균열이 운전자 시야 한가운데. 울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앉아 친구 지수에게 전화했다. 그녀가 말했다. 신고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착취당한 세월,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니 벌어지는 보복. 그 흠집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경고였다. 내가 굴복할 거라 생각한. 지수는 직설적이었다. 고발해 망설였다. 가족인데. 영구적일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물었다. 소희 생일이었다면? 소희 지갑이었다면 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소희와 앉아 진실을 말했다. 민호 삼촌과 지은 이모가 내 차를 망가뜨린 것 같아에 소희가 말했다. 동우 엄마가 동우한테 시켰어. 식은땀. 레스토랑에서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지은이 동우에게 속삭였다. 저 이모가 우리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 소희가 들었다. 그게 확신이 되었다.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다. 매니저에게 요청해 영상을 받았다. 동우가 지갑을 던지고 지은이 웃고 민호가 무관심한 모든 게 지수에게 보냈다. 그녀가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다. 다음 날 폭풍이 시작되었다. 등록금이 반송되었다. 학교에서 알림이 왔다. 아이들 등록이 보류. 민호와 지은이 모든 각도로 시도했다. 달콤하게, 죄책감 유발로, 비난으로. 답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그들이 집으로 왔다. 문구멍으로 봤다. 민호가 주머니에 손 넣고 지은이 팔짱 낀 채 문을 반쯤 열었다. 민호가 말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 지은이 돌에 힘들었어. 항상 도와줬잖아. 오나는 듣기만 했다. 민호가 말했다. 지갑 하나에 지원 끊고 가족 버릴 거야. 그 순간 느꼈다. 끝났다. 문을 닫고 잠갔다. 소희와 테이블에 앉아 시리얼을 먹었다. 5분 후 경찰 포털에 접속해 신고했다. 재물 손괴,
영상 증거. 사건 번호가 떴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기분이었다. 차나 지갑이 아니었다. 착취당한 세월이었다. 저녁에 경찰이 왔다. 영상을 봤다. 형제 부부가 관련됐다고 믿나요? 네, 그들이 물었다. 태블릿 실종 사건 아세요? 무슨? 만찬 후 동우가 서버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훔쳤다. CCTV에 찍혔다. 다음 날 민호가 돌려주며 주차장에서 주웠다 오고 그 사건이 시스템의 플래그. 내 신고와 연결되어 심각해졌다. 경찰이 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침내 보였다. 내가 겪은 세월. 다음 날 공식 통보. 민호는 미성년자 범죄 공모 조사, 흠집의 지문 검토. 태블릿 사건 재조사, 수요일, 부모님 알았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동우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할 뿐. 민호 부부는 지쳤을 거야, 나는 그들 때문이야, 라고. 아빠는 중립. 대화로 풀자. 그날 밤 지은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가짜 가족, 힘들 때 돌아서네 친구들이 강한 엄마야 댓글. 지수가 답했다. 나 봤어. 거짓말 조심. 일주일 만에 처음 웃었다. 다음 아침 소희 학교에서 전화. 누가 나인 척 소희 일정을 물었다. 녹음을 보내달라 했다. 재생했다. 지은 목소리. 숨소리, 억양. 그게 선이었다. 지수에게 전화. 지금 신고해. 형사가 받았다. 응급 보호 명령 신청. 지은은 나, 소희, 학교 200m 내 접근 금지. 사칭, 괴롭힘, 미성년자 관련 악의. 끝날 줄 알았지만 다음 날 민호가 왔다. 홀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어. 퇴거 서류 왔어. 애들 학교에서 잘렸어. 지은 안 좋아. 예전으로 돌아가자. 나는 멈추라고. 2년간 지원을 상기시켰다. 생일의 웃음, 무관심. 그가 말했다. 너가 우리한테서 빼앗는 기분 느끼게 하려 했어. 그게 끝이었다. 떠나라고. 5초 주고. 그는 갔다. 저녁 소희와 아이스크림 먹었다. 그녀가 다시 볼까? 물었다. 고개 저었다. 그녀가 알았다. 다음 아침 형사 전화. 흠집은 집 열쇠로, 지문은 지은. 기소. 재물손괴, 괴롭힘, 사칭. 영장 처리. 엄마 전화. 지은 체포. 앞으로 가는 거야. 그녀가 한숨. 편들지 않지만 너무 갔어. 아빠는 용서 타령. 그 중립이 배신이었다. 지수가 지지했다. 보호 명령 도와주고 검사 만나고 지은 체포 소식에 피자 가져왔다. 민호 마지막 메시지. 자랑스러워. 우리 가족 망쳤어. 차단. 번호 바꿈. 소희에게 전부 설명했다. 왜 할머니 집 안 가는지, 왜 파티 안 하는지. 그녀가 정말 끝? 물었다. 응. 민호 부부는 퇴거, 학교 복귀 안 됨, 지은 벌금. 나는 피했다. 올해 생일은 소희와 산으로. 그녀가 플레이리스트 골랐다. 웃고, 조용하고, 자유로웠다. 옛 추억 떠오른다. 추수감사절 민호 웃음, 보드게임. 착취 전 그리워하지 않지만 그 버전은 소희도 조심스러워졌다. 혼란 속에서 보호가 떠남이란 걸 배웠다. 가장 힘든 건 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붙잡지 않았단 깨달음. 이제 잃지 않는다.